안녕하세요. 위다한방병원 이상현 원장입니다. 담적병 상담소는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소개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20년간 고생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 중이고 단골도 꽤 많습니다. 단골이 대부분인 저희 가게에서 손님들이 주는 술을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 보니 거의 매일 알딸딸할 정도로 술을 먹는 것 같습니다. 또 가게 일이 바빠 끼니는 항상 물에 밥을 말아서 5분 안에 먹습니다. 사연을 보시면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신다는데, 우선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되면 그 위에서 위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화액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위장에서 식도를 타고 입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근데 사실 위산이 역류한다고 해서 모두 다 역류성 식도염은 아니고, 처음에는 식도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단순히 위산 등이 역류하게 되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시경을 하셨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류 증상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류가 있을 때 이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식도염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도염을 또 방치를 했을 때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이나 식도 점막이 변성이 되는 발해식도 등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식도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으니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사연 계속 읽어볼게요. 당연히 몸에 나쁜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삶과 직결된 일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 신물이 올라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니 약을 잘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이 나를 안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목과 가슴 쓰림이 심해졌고, 그나마 이 먹던 물 마른 밥도 목을 넘기기 힘듭니다. 가게 운영도 계속하고 막내가 아직 어린데 이 밥도 못 먹으면서 비실비실 거리기 싫습니다. 정말 저 역류만 낫게 된다면 술은 이제 입에 대지도 않겠습니다. 제발 저 고쳐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연을 들어보시면은 이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역류성 식도염 혹은 위식도 역류 질환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 역류성 식도염 혹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신물이 넘어와서 역류가 돼서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목에 걸린 듯하고 뭔가 가래가 낀 듯한 느낌, 목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유발이 된다든지, 이 가슴 쪽이 답답하고 쪼여들거나 여기가 타들어가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명치 부분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마른 기침이 나온다든지 계속 이 기침 때문에 캑캑대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은 목이 불편하고 기침을 하니까 목에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이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또 가슴 쪽이 답답하고 쪼여드니까 이거 혹시 심장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세요. 사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셨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거 심장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을 듣고 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환자분들은 내가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역류를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위산 분비량이 많을수록 역류도 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단순히 위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역류가 되는 건 아니세요. 일단 우리 몸에는 이 역류를 방지하는 항역류 기전이 있는데, 이 항역류 기전이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역류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항역류 기전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식도하부 간략근의 작동이 제대로 잘 되는 경우, 여기 보시면 이 위장 모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위장 입구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략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굳어져 있고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자꾸 열려서 여기 있는 소화액이나 위산 이런 것들이 잘 역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작동을 하는 경우에 역류가 잘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류라는 것은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지 않고 이런 음식물이나 이런 소화액이 아래로 잘 내려가는 시스템이 위장에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역류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장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경우,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음식물이 머무르게 되고 역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이 위장 입구, 식도 하부 관략근이나 이 위장이 굳어지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할 때 식습관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식을 한다든지 급식을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음주나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이런 음식물 소화 흡수 과정에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소화가 안 되고 안에서 노폐물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안에서 독소를 유발하게 돼서 이 독소가 결국에는 소화기관들을 경화시키는,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쌓인 노폐물은 한의학적으로는 담독소라고 해요. 이 담독소가 이 위장관을 굳어지게 하는 것을 적치라고 하는데, 결국에 담독소로 인해서 적치가 된 병에서 담적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역류 증상이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셨던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운수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60대 아버님이셨어요. 이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음주 자리가 너무 잦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또 회식을 자주 하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날에 어김없이 밤에 주무시려고 누우면 뭔가 신물이 올라오면서 가슴 쪽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오고 목에도 막 이물감이 생기고, 이것이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좀 약이 듣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약도 안 듣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복진을 하여 보니까 실제로 이 식도 하부 관략근, 이 위장 입구 부분이 상당히 굳어 계셨어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작동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어지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굳어진 이 위장의 적치를 푸는 치료를 하니 환자분이 치료가 종결이 되고, 요즘은 아주 자신감 있게 회식을 한다고 상당히 좋아하셨던 그런 아버님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위장이 굳어진 부분, 뭐 식도하부 관략근의 작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회복하는 치료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담적병 상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열린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